자, 오늘은 하루 20분 천천히 달리면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압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잘 안 빠지는 뱃살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몸이 예전처럼 정상 작동하는 느낌을 되찾게 됩니다. 도대체 왜 천천히 달리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얼마나 뛰어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뛰어야 몸에 부담 없이 오래 갈 수 있는지까지 오늘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러닝을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은 힘들어야 효과가 있고 땀이 비오듯 나야 살이 빠지며 숨이 헐떡거려야 제대로 운동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러닝을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확 올립니다. 그런데 혈압이 있거나 뱃살이 잘 안 빠지거나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분들일수록 이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뛰면 몸이 그걸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갑자기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몸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긴장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회복은 늦어지고 운동 후에도 개운함보다는 탈진에 가까운 느낌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천천히 달리는 속도는 완전히 다른 신호를 몸에 줍니다. 이 속도에서는 몸이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순환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회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천천히 오래 움직일수록 이 모세혈관의 밀도가 점점 촘촘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혈관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고 말초까지 산소 공급이 잘 되며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염증 찌꺼기가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운동했는데도 몸이 더 무겁다, 다리가 잘 붓는다, 배만 유독 살이 안 빠진다는 분들이 속도 하나만 바꿔도 몸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20분 이상이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10분만 뛰어도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10분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 5분에서 10분 정도는 몸이 워밍업 단계에 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관절과 근육이 풀리면서 아직은 시동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20분 전후를 넘어가면 몸이 이건 잠깐 하고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지속되는 유산소 활동이구나 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혈관, 호흡, 신경계가 회복과 순환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이 구간이 바로 혈압 관리와 체지방 감소의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최소 20분, 가능하다면 30분. 대신 속도는 욕심내지 말자고요. 그리고 꼭 뛰기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혈압이 있거나 체중이 있는 분들 혹은 러닝 초보자라면 뛰기와 걷기를 섞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3분 천천히 뛰고 1분 걷는 방식으로 2-30분을 채워도 충분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속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이 나오죠.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속도 혹은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에서는 순간적인 힘을 쓰는 속근이 아니라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지근이 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숨은 편한데도 오래 달릴 수 있고 뱃살이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면 지금 속도는 맞습니다. 반대로 한 문장 말하기도 힘들다면 그건 이미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때 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장은 훈련을 받지만 과부하에 걸리지 않고 혈관은 부드럽게 자극을 받으면서 탄력을 되찾습니다. 빠른 러닝이 기록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혈압 관리와 뱃살, 회복 측면에서는 오히려 느린 러닝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절대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꾸준한 느린 러닝은 약물 관리와 병행했을 때 몸 상태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도 많이 걱정하십니다. 이 경우 중요한 건 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보폭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고 평지 위주로 걷기와 달리기를 섞어주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슬로우 러닝은 보통 뒤꿈치가 아니라 발바닥 앞쪽으로 가볍게 착지하기 때문에 충격이 분산돼 무릎과 관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체중에 상관없이 오래 지속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통증이 있다면 무조건 참지 말고 걷기 비중을 늘리세요. 뱃살은 언제 빠지느냐? 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느린 러닝을 꾸준히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체중보다 붓기 감소, 수면의 질 개선, 식욕 안정입니다. 몸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뱃살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러닝을 하면 무조건 숨차게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다시 시작하고를 반복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고 뱃살은 그대로였죠. 그런데 속도를 낮추고 나서부터 러닝이 운동이 아니라 회복 루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지고 컨디션이 올라가니까 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3일만 해보세요. 하루 20분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뛰기와 걷기를 섞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일 해보고도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댓글에 그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속도와 시간,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30, 40대 몸을 다시 정상 작동시키는 러닝 방법들 어렵지 않게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